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최종건, 최종현 회장의 기업가 정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 분의 기업가 정신 발현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건의 기업가 정신 중에서 개척자 정신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59년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우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시 단행된 대일통산 중단 조치였고, 다른 하나는 가을이 들어설 무렵 불어닥친 4.25 태풍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급속하게 냉각되었고 직물업계에 불어닥친 불황도 날로 심화하였습니다. 선경직물도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아, 그렇게 한숨만 쉰다고 일이 해결되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지, 돌파구. 최종건 창업회장은 불황이 왔을 때 막연하게 호황기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폴리에스터 제품을 만들어 새로운 제품으로 소비를 자극하자고 하였습니다. 1959년 12월 그렇게 폴리에스터 제품 생산에 돌입한 선경은 큰 호응을 얻어 불황 속에서도 공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SK그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계과를 졸업한 최종건 회장과 기계 전공에서 생화학 전공으로 졸업한 최종현 회장, 즉 전문기술 기반의 두 명이 창업했던 사업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직물업체인 선경직물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원사 공장인 선경합섬을 만들고 원사의 재료가 되는 DMT, PTA 공장을 차례로 세우게 됩니다. 이후 정유 공장까지 인수해서 디지털 단말기와 테레프탈산 원료 공장까지 설립해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석유에서 섬유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품질을 우선하는 기술, 즉 현장 중심의 기술 경영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물만 만들면 외부에서 그냥 원사를 구매하면 되는데 직물을 만드는 원사도 만들어서 직접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원사 공장인 합섬을 하다 보니 합섬의 근본인 원사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 공장에 DMT, PTA 공장, 나프탈렌 공장도 모두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후에 석유 공장, 정유 공장을 세워 디지털 단말기와 테레프탈산 원료 공장까지 건립해서 수직 계열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품질과 기술을 중시했던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몇 번 설명했듯이 SK그룹은 기존의 섬유 제작 회사에서 전혀 다른 사업으로 3번의 도약을 합니다. 섬유 사업에서 직물을 짜는 데는 원사가 필요한데 원사를 수입하다 보니 원사 수급 문제가 항상 회사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공장을 건설합니다. 원사 공장은 일반적으로 대규모고 그 원사를 받아서 직물을 제조하는 공장들은 소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직물업체가 원사 공장을 짓는 것은 당시 상당히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꼼꼼한 준비와 철저한 계산으로 최종현 회장은 국내 최초로 원사를 제조하는 공장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원사를 제작할 수 있는 기계 그리고 기술자도 필요했습니다. 그때 직접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개척자 정신을 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섬유 제조 회사에서 석유화학으로 넘어가는 또 하나의 큰 도약이었던 대한석유공사, 즉 유공의 인수입니다. 당시에는 석유공사라는 것이 워낙 큰 조직이었고
섬유만 해왔던 SK가 인수할 수 있는가, 또는 인수하더라도 잘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과감한 도전으로 재계 10위에서 5위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그룹의 핵심이 섬유에서 석유로 이동하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에는 섬유를 생산하는 한국의 경쟁력이 매우 높았지만 인건비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노사 분규 등으로 인해서 섬유에서의 경쟁력이 조금씩 떨어질 때였습니다. 그때 과감히 석유화학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동통신 사업으로 진출한 것입니다. 원래는 한국이동통신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제2이동통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와 밀착관계다, 특혜다 하는 논란이 발생하여 과감히 포기하게 됩니다. 보통은 사업을 미리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고 포섭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란이 있더라도 과감히 실행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2이동통신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기존의 제1통신이었던 공기업인 한국이동통신의 경영권을 인수해서 이후 SK텔레콤으로 변경하고 한국이동통신 산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당시 언론들은 원래 제2이동통신이 꽝이었는데 꽝 대신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서 닭이라고 했습니다. 꽝 대신 닭이라는 거죠. 그러나 현재 SK의 내수시장에서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SK그룹이 내수시장의 안정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SK텔레콤, 즉 한국이동통신의 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종현 회장과 최종건 회장은 세 번의 도약으로 그룹의 모습을 완벽하게 바꾸는 개척자 정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은 모두 임직원을 동료처럼 대했는데 인재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먼저 최종건 회장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시절 최종건 창업회장은 황소주먹으로 불릴 만큼 큰 체구였지만 천성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작은 배려의 힘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장님, 저희 콩 좀 주세요. 18 어린 나이에 직물공장 생산부 조장이 된 최종건에게 휴식 시간이 되면 여공들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곤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건 창업회장은 자루에 담긴 볶은 콩을 한 움큼씩 꺼내 나누어 주었습니다. 식민지식이 배고픈 여공들을 위해 월급을 털어서 콩을 볶아 휴식 시간마다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악화된 전력 사정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날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건 창업회장은 위기 상황을 인재 양성의 기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된 시기에 여직원들의 한글 교육을 하면 어떻겠소? 전기가 끊기는 날에 선경 직물은 학교로 변신했습니다. 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촛불을 켠 채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한글을 모르면 무시당하기 쉽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정 형편상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한 직원들이 모두 문맹에서 탈출할 때까지 선경의 한글 교실은 계속되었습니다. 최종건 상업회장은 폐암으로 1973년 48세의 이른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 서울대 병원으로 소포가 하나 배달됩니다. 박스 속에는 국내에 들어온 적 없던 최신 의료기기인 화이버스코프가 들어있었습니다. 폐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최종건 창업회장이 주치의에게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지만
나와 같은 병에 걸려 고통을 받는 다른 환자를 위하여 기증합니다. 폐암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주치의를 원망하는 대신 최종건 창업회장은 낙후된 한국 의료 기술을 진일보시켜줄 최신 의료기계를 기증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경영을 펼쳤던 기업가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배품은 그 후로도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최종현 회장을 살펴보면 사장단 회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엄숙하고 뭔가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짓단을 올려놓고 다리를 긁는 등 소탈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그들을 부하가 아니라 사업 동지라고 생각하고 임직원을 동료처럼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싫어해서 시신을 화장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보통 대부분 최후 경영자 또는 창업자들은 전통적인 한국 유교 관례에 따라서 좋은 터의 묫자리를 만들어서 땅에 매장했는데 최종현 회장은 그러지 마라. 나는 그냥 화장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로 그의 아들은 680억 원을 신고해서 당시로는 사상 최고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대부분 경영자들은 본인이 만든 부를 자식에게 어떻게든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를 많이 사용하는데 최종현 이런 것 없이 10억이라는 거금을 신고합니다. 이처럼 최종건, 최종현 회장은 형제끼리 기업을 승계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두 분은 매우 비슷한 기업가 정신을 보이면서 SK그룹을 단순 섬유회사에서 글로벌 석유화학, 텔레콤, 그리고 반도체까지 담당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만드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7번째 강의로 SK그룹과 기업가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8번째 강의에서는 대우그룹과 기업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